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건설사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물건이 많아져야지 물건 가격이 싸져요. 이해되시죠? 물건이 많아져야지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물건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농부가 누구죠? 농부는 건설사죠. 농부가 건설사예요. 그런데 건설사한테는 지금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라. 왜냐? 신규 대출을 금지하니까. 금지해.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야. 있는 것도 팔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자, 그러면 짓고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새로는 못 짓겠죠. 아니, 대출을 안 해주는데 2주택자도 팔으라는데 어떻게 집을 새로 짓습니까? 누가 사줘요? 못 사죠. 그럼 신규 분양이 안 되니까 농사를 안 짓네요, 이제. 그리고 재건축도 안 되겠죠. 지금 뭐 종부세 뭐 엄청 때린다고 하는데, 집값이 뭐 30억이 되면 마냥 좋겠습니까? 뭐 더 때린다는데, 세금을 3천만 원씩 뭐 5천만 원씩 때리겠다는데 쉽지 않겠죠. 이건 완전히 스탑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수요자들, 이제 무주택자들 있죠.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을 하려고 딱 이제 전셋집을 빼가지고 어디 사야지라고 해도 매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주인들이 지금 양도세가 너무 무서워서 팔기가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마 간간히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뭐 실거주자들이 만나가지고 조금씩 거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저처럼 막 몇십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한 채나 두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전세 주고 나는 어디 가서 전세나 월세 살면서 그냥 어떻게 이걸로 좀 돈 좀 벌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1주택자고 양도세 내기 싫어가지고 1가구 1주택만 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거의 한두 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한테 지금 대출 규제를 팍 때린 거예요. 전세 준 집에 전세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세 준 집에서 전세가 갑자기 나간대. 무주택자가 저 집 사서 갈 거니까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데, 만약에 전세가 바로 안 들어온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뱉어내 줘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럼 무슨 수로 뱉어냅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좀 나가지 마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사람 빨리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하겠죠. 그래도 아니, 이 사람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이 돈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주냐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이라도 좀 나오면 대출 받아서라도 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전세 줬다가 저는 이제 월세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출 받아서 전세금 빼주고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집을 가지고 대출 받지 말라 이거야. 1년에 1억 이상은 받지 말라. 1년에 1억 이상 받을 거면은 사유를 소명하고 그 은행에서 허가가 나면 감독기관에다가 신고하라. 그럼 그 말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죠. 그럼 그게 쉽냐 이거죠. 물론 뭐 돈을 많이 번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막 올라갔어. 막 올라가지고 팔기 좋은 동네 있죠. 그런 데는 양도세를 엄청 내려야 돼. 양도세를 엄청 내야 되죠. 그러니까 팔기가 싫고, 또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 그래서 양도세 부담이 없는 곳은 사지를 않죠. 사람들이 사기가 싫죠. 뭐 집값이 안 올라간 데를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도세를 풀어주지 않는 한 이게 돈을 벌어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극단적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가 갑자기 나가거나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해줘야죠. 이거는 해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주면은 상당히 이런 대다수의 그 2주택자들, 뭐 한 주택 가지면서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부가 물건을 팔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누가 사는가? 결국에 양도세를 낼 거 내더라도 못 버티고 나오는 뭐 2주택자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1주택자 양도세 안 내는 사람이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우선 던지는 것들을 결국에는 부자들이 가져간다. 나 20억 30억 있는데 그래 야 전세 10억 끼고 그냥 내 돈 한 9억 넣고 사자. 이렇게 갈 것이다. 왜냐면 무주택자들도 지금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뭐 큰 집들을 어떻게 사줍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는 거는 그렇게 큰 부자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는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럼 내가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로 지냈다는 거는 아주 부자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책의 결말은 소량의 물건들이 나올 것인데, 결국에 부자들이 야 대출 없이도 난 산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전세 끼고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물건들은 다시 또 잡히는 거죠. 물건이 그냥 또 잡혀 있는 거죠. 전세자금 보증을 대출을 규제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했죠. 집 가진 사람은 전세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는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괜히 네 집 남을 빌려주고 너도 전세 살지 말고 네가 들어가서 살아.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무주택자가 되라. 아니면 그냥 네가 들어가서 살든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도 들어가야 되죠. 자, 나도 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 전세금을 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전세금 빼주려면 또 대출을 또 받아서라도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보통 대부분 뭐 기존에 사놓은 사람들도 뭐 거의 갭 투자식으로 뭐 이렇게 내가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야지, 나중에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아가면서 그냥 실거주 해야지라고 미리 사놨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도 빼줘야 되는데 대출도 좀 안 해주고 막 이거 여러모로 지금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나 저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저기 살아보지 못하고 파는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얘기는 조정대상 지역 얘기입니다. 그 외 지역인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한다고 그랬죠? 임대사업자는 이제 누더기가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누더기가 됐고요. 그냥 무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나마 있던 혜택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종부세 뭐 안 내게 해주는 거랑 양도세 준 거 안 해주는 거. 그냥 그 채찍 때리는 거를 안 맞게 해주는 게 혜택이었는데, 이제는 그 혜택도 안 주고 너도 맞아라 하면서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왜 해야 되죠?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한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양도세를 피해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양도세 피할 수 있는 그 혜택 자체도 없애버리고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그 혜택 자체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책의 총평을 얘기를 하면은 우선 급하게 집을 사지 말라, 이 말 있잖아요. 급하게 집 사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급하게 집을 살 마음은 확실히 꺾였어요. 그리고 너 무리하게 갭 투자했지, 너 팔어 라는 사람들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책이 워낙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부작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무리해서 조금 허덕허덕 하던 사람들은 몇 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겠죠? 왜냐면 무주택자 말고는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것이냐? 안 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제가 무주택자잖아요? 저는 안 삽니다. 안 사고 분양 기다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3일 뒤에 그린벨트 푼다, 철도 부지 다 풀겠다, 이런 발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다 푼다잖아요. 지금 서초군이 뭐니 용산에 임대주택을 해준다는데.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추첨해서도 가산을 막 해준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집을 분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15년을 무주택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막 계속 나 분양 하나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진짜 분양가 뭐 몇 억 뻥튀기 시켜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라고 기다린 사람이라면 지금 나오는 집을 살 것이냐? 안 사겠죠. 당연히 안 살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나오는 집들은 뭐죠? 낡은 서울 집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사는 순간 나는 1주택자가 되니까 이제 추가적인 투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주택자라면 저는 당연히 전세를 살면서 버티면서 분양을 계속 노려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신축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몇 년간 남의 집에 떠돌아다녔는데 또 이왕이면 새 집을 살고 싶고, 그리고 정부도 새 집을 공급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공공분양이 있잖아요. 공공분양 지금 해준다잖아요. 그린벨트 다 풀어가지고. 그러면 기다리려고 할 것이다. 기다리려고 하겠죠. 그린벨트 개발해준다는데 뭐 청약 점수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서울 집을 사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양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라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나오는 물건들은 누가 사갈 것인가? 현금 부자들이 사갈 것이다. 야, 그냥 전세 끼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전세 끼고 사놓으면 뭐 결국에 뭐 올라가겠지 뭐. 정권 3년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뭐 바뀌겠지 뭐. 나중에 뭐 되겠지. 뭐 오르면 나중에 양도세 풀어주겠지. 양도세 풀고 종부세 다 없애주겠지.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줬죠? 갑자기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확 풀어주죠. 그럼 다시 또 그때 막 또 팔고, 그러면서 또 돈을 벌어 가겠죠,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현금이 한 40억 정도 있는데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천천히 기다렸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물건들 사시면 돼요 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설사들이 뭐 거의 기절 직전인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해준 겁니다. 이제 신규 분양하지 마. 신규 분양 해봐야 안 된다. 제가 이 정책이 극단적이지만 양도세 쪽을 좀 풀었다면은 저는 상당한 효과를 봤을 거라고 봐요. 양도세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정부는 이 생각이 없어. 만약에 제가 정책을 썼다면 지금 이 정책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었다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충격파가 커요. 그러면 이 충격파를 딱 때리면서 당근을 줬어야 되는데 뭐냐, 앞으로 1년간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간은 배제해 주겠다. 옛날처럼 그 뭐 최대 40%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던졌을 거야. 이번에 100% 던졌죠. 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버티긴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 먹고 우선 빠지자 라고 하면서 던지는 순간 갑자기 다 같이 매물이 나오겠죠. 야, 그럼 나도 던져야 되겠다 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무주택자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골라서 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동네는 더 가격이 이제 과거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약간 투매 현상을 좀 일으켰어야 되는데, 투매 현상을 일으키려면 결국에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유인책을 전혀 안 줬어요. 전혀 주지 않았죠. 그냥 때리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라 이거죠. 네가 포기해라. 양도세 내고도 포기해라.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세율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세금이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돈 번 거 있으면 60%를 내시라. 그리고 보유세는 약 1년에 한 1.8% 내시라. 그러니까 실질 세율로 치면 한 1년에 1%씩 내라. 그러니까 보유할 거면 1%씩 내시고 팔 거면 60% 내시라. 자, 그러면 이게 기존 주택 그 소유자들한테는 팔 유인책이 되나요, 이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번 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번 거를 다 세금으로 토해내라. 세금으로 토해내면 내가 그걸 걷어다가 공공주택을 지을게. 이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최근 1, 2년간 집을 사가지고 집으로 한 3억에서 10억을 벌었다면
양도세는 내가 못 내겠다. 도저히 내가 양도세는 못 낼 것 같다. 끝까지 버티겠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60%를 내냐. 난 그 짓은 못한다. 라고 버티려고 할 것이다. 맞죠? 그리고 내가 집이 2개, 3개? 그러면 증여한다. 아들, 딸 주자. 어차피 우리 아들, 딸 줘야 되는데 미리 주자. 공급은 더욱더 줄겠죠? 건설사를 막 때렸으니까. 그리고 돈은 종부세랑 대출 규제가 피하는 지역으로 막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서울은 안 올라가는데 주변이 막 또 꿈틀꿈틀 되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은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뭐 그대로 있을지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있는데 광교가 막 올라간다거나 광교도 뭐 조정 대상 지역이지. 그럼 뭐 영통이 막 올라간다거나 뭐 오산이 올라간다거나 만약에 그래서 또 광교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뭐 판교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서울이 또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12년, 13년, 14년에 그랬던 거예요. 주변이 막 올라가니까 서울도 야 그럼 우리 집이 쟤보다 쌀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뭐 제가 뭐 예측 정도인 거지 제가 무당도 아니니까 뭐 맞추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제 방향을 보면 이 정부는 결국에 그냥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치킨 게임. 네가 버티나 내가 버티나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버틸 거예요. 분명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버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총알은 장전이 됐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이미 뭐 몇 억이 올랐거든요. 이미 몇 억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양도세를 내고 토해내느니 버틴다 라고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못 버티고 나오는 몇 개들은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 야 이거 뭐 이렇게 좋은 게 나왔냐, 야, 원래 안 나오더니만 갑자기 뭐 매물들이 나오네 하면서 쓱 사갈 거예요. 그러면 또 매물이 또 싹 잠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양도세 60%뭐 40% 내면서 뭐 팔릴 것이고, 무주택자들은 분양을 기다릴 건데 또 민간 분양은 잘 안 되고 공공 분양만 하겠죠. 공공 분양은 또 그린벨트 푼다고 치면 또 그것도 하세월 걸립니다. 뭐 철도 부지를 뭐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뭐 3년 안에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금방 안 됩니다. 그거 이전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뭐 한 6, 7년, 10년 걸리죠. 그럼 그 사이에 공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무주택자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다주택자, 부자, 무주택자, 정부 이렇게 4명이서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 부자들은 뭐 니네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지금 약간 힘들어 하는데 어떡하지 버티자 이러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나 분양받아야 되는데 뭐 분양은 되지도 않고 뭐 매물은 없고 집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그냥 사자 라고 가면 또다시 간다. 또다시 가면은 이게 좀 그럴 텐데,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 무주택자가 먼저 지치는 순간 또 매물들을 막 또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로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괜히 이거 편갈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하면 되는데, 집을 많이 짓든가 사람을 분산시키면 되는데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둘 다 안 하니까 답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돼요.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동네마다 다른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정부가 뭔 짓을 해도요 수요와 공급으로 갑니다. 결국에 수요와 공급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양도세를 100% 때리지 않는 한 무조건 10%만 남더라도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있는 길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요즘에 상추가 엄청 비싼 거 아세요? 상추가 엄청 비싸요 요즘에. 왜냐면 요번에 폭염 있고 그래가지고 상추가 되게 부족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삼겹살에 상추 싸먹죠? 근데 상추가 비싸지든 말든 사람들은 상추에 삼겹살을 싸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추 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상추가 부족하죠? 시금치가 뭐 한 단에 뭐 10,000원 넘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이 정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먹지 마. 야, 왜 고기를 한 점을 먹는데 왜 상추가 한 장이 필요하냐? 고기를 10개, 20개를 먹어도 상추 한 장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상추를 2장, 3장을 먹냐? 먹지 마. 너 먹을 거면은 소득 증빙 내. 그리고 네가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왜 네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상추를 2장을 먹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삼겹살을 뭐 한 그릇 뒤로 뺏어낼 거야. 이걸 내가 세금으로 다 뜯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정부가 할 일은 뭐죠? 상추를 많이 수입해 오면 돼요. 아니면 상추를 많이 심든가. 그래가지고 상추를 많이 풀어주세요. 뭐 중국에서 떼오든 어디서 떼오든. 그럼 상추 가격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알아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수요는 100명인데 상추가 뭐 10,000장, 1,000장 있으면 뭐 알아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상추를 더 심을 생각이 없고 상추를 어디다 수입해 올 생각도 없고 농사 짓는 애들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농사를 왜 지어 네가? 상추는 그냥 알아서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상추 떼다 먹으면 되지. 네가 왜 지어? 네가 왜 그 농사 지어가지고 왜 상추로 돈 벌려고 그래? 야, 어떻게 상추를 4,000원에 팔어? 300원에 팔어? 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너무 물건이 없어가지고 좀 지금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요? 먹지 마, 그러니까. 이거요. 아니,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안 돼! 아니, 그래도 삼겹살에는 좀 상추를 싸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넌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먹을 거면은 삼겹살 2근 내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추를 많이 재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란 말이에요. 재건축을 풀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위례 신도시 같이 서울 근교에 막 몇십만 채를 지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잡히죠. 왜 안 잡혀요? 공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잡힙니까? 잡히죠. 물론 그 단기간에 그 주인들이 돈을 벌죠. 벌긴 벌죠.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계속 어쨌든 그 집을 유지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상승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유인책을 주고 그래 내가 재건축 해줄게 대신에 땅을 좀 기부 체납을 좀 더 해라. 아니면 내가 용적률을 더 풀어줄 테니까 집을 좀 더 크게 짓자. 더 높게 짓자. 그래서 거기서 뭐 몇 동은 떼가지고 이거는 공공임대로 좀 가자. 니네는 좋게 해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상추 많이 지어. 상추 많이 지어가지고 너 돈 벌어. 대신에 상추를 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그 중에 30%는 떼서 나 줘. 그럼 내가 상추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싸게 줄게. 그렇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걸 전혀 안 합니다. 상추 먹지 마. 상추 농사 짓지 마. 사람은 한 장씩만 먹어. 이러고 있는다. 지방상추 드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상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방에 있는 거는 양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겹살은 상추에 싸먹는 게 맛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추를 좋아하는 거지 삼겹살을 양배추에 싸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방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양배추에다가 상추를 싸먹으면 먹을만도 하죠. 먹을만도 해. 못 먹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배추랑 상추랑 같지는 않다. 그러면 당연히 상추를 더 좋아하죠. 깻잎은 안 돼. 깻잎은 경기도 정도 됩니다. 깻잎은 판교나 광교 정도 됩니다. 취향 차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양배추와 상추를 골라라 그러면 대부분 상추를 고르겠죠. 삼겹살에는.